계속 시장에 경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닥터둠 교수 그리고 부자 아빠 이 사람은 뭐 맨날 하는 것 같고요. 마이클 버리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최근 들어 계속 경고하는 제이미 다이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코스피 6천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제는 뭐 6천도 아니고 6,100을 돌파하는 모습이네요. 오늘의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코스피 6천 시대가 열렸습니다. 누가 예상했을까요? 코스피가 6천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5천에서 6천 오는데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조정은 언젠가 올 텐데 그 조정 오면은 진짜 힘들겠다 이런 걱정도 나타나고 있죠. 자, 코스피는 연초부터 40%나 올랐습니다. 이는 전 세계 1등 기록이고요. 주식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등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노무라에서는 상반기 코스피 목표를 8천까지 제시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코스피 한 20-30% 더 오른다는 건데 과연 우리나라 코스피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미국은 오랜만에 상승. 이제 다시 미국의 상승이 시작되는 걸까요?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만 완벽하면은 미국의 상승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렇다면 어제 미국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하락의 원인이었던 엔스로핑. 여기서 이제 말을 했는데 우리 클로드는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통합 보완을 하는 방향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미국 증시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많이 하락했고 그 이유는 AI가 발전되면은 우리가 지금 쓰는 프로그램들 뭐 엑셀 같은 거 그런 것들 다 쓸모없는 거 아니야. 그냥 AI가 뚝딱 하면 끝인데 이러한 걱정이 나오면서 막 관련주가 폭락했었죠. 하지만 어제 엔스로픽은 대체하는 게 아니다. 그냥 통합 보완하는 거다. 요렇게 사실 하나만한 소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는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 시장은 여전히 AI인 것 같습니다. 이란 쪽 이야기도 좀 잠잠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일 엔비디아 실발만 깔끔하게 나타나 준다면은 한국 증시는 이미 너무나 뜨겁고 미국 증시가 좀 따뜻한 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미장을 한다면은 딱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고 투입할지 말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란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마침 오늘 이란 이야기를 했군요. 트럼프는 지금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란이 핵무기 포기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가능하면 외교로 해결하고 싶다라고 했으며 핵무기 보유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칼같이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할까요? 북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과연 이란이 포기를 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전쟁 이야기가 나타날 때마다 급등했던 흥구석유 최근에는 상승하고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이란 전쟁에 대한 걱정 흥구석유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비트코인은 최악의 시간. 주식 러드는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코인 러드는 너무너무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과 기름들 기억나시나요? 작년 초만 하더라도 지하철에서 다들 코인 투자를 했고 국장을 하는 친구를 보면은 너 아직도 국장하냐?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단 1년 만에 너무나도 많은 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코인은 상승 동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락을 계속하고 있고요.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까지 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손실이 무서운 투자자들이 이제는 물타기조차 안 하고 있으며 매수가 안 들어오니까 또 하락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 끝이냐? 하지만 그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결국 또 올 겁니다. 제가 주식 투자는 이제 한 10년 정도 했고 그리고 주식 유튜브 한 6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많은 걸 느끼지 못했지만 정말 확실하게 느낀 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다 돌고 돈다는 것. 아마 빠르면은 내년 내후년쯤에는
되면은 국장이 좀 재미없는 시기가 분명 또 올 거고요. 미장과 코인이 또 불타는 시기가 돌아오겠죠. 그때를 또 잘 맞춰서 미장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전략도 우리가 잘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코스닥 오르기 전까지는 국장이죠. 다음입니다. 다이먼은 계속 경고 중, 계속 시장에 경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닥터둠 교수, 그리고 부자 아빠, 이 사람은 뭐 맨날 하는 것 같고요. 마이클 버리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최근 들어 계속 경고하는 제이미 다이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P 모건의 회사 업데이트 행사에서 제이미 다이먼은 우리는 이미 이런 상황을 과거에 본 적이 있다. 바로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이랑 지금은 비슷하다. 이러한 경고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젠지는 알 수 없으나 언젠가는 신용사이클 악화가 나타나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하네요. 어느 정도는 당연히 이 또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다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통계적으로 봐도 고점 대비 10% 하락은 한 1년에 한 번 정도, 그리고 고점 대비 20% 하락은 2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조정 거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슬슬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주식시장 격언에 그런 말 있지 않겠습니까? 파티 시간에는 파티를 즐겨야 되죠. 다만 파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몸은 파티장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파티장 출구 쪽에, 거기서 몸만 살짝 흔드는 그러한 포지션을 잡는 것도 그 또한 주식 투자의 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류분들의 계좌는 지금 어떤가요? 파티장 정중앙에서 춤을 추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출구 쪽으로 슬금슬금 가고 계신가요? 다음입니다. 투자 에너빌리티 계속하여 좋은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공부했던 원전은 조선방산처럼 길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우린 공부하고 있는데요. 대신증권은 투자 에너빌리티 목표가를 13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해외 원전 기술사와의 협력 강화와 중장기 실적 상향이 근거라고 합니다. 전기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원전의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원전주 길게 보자고요. 다음입니다. 온 세상이 전기다. 트럼프가 전기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이라는 걸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봤더니 요즘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가 난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 대기업들 임마, 니들 전기는 니들이 만들어서 써라. 이게 바로 주요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발전소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떠오르는 건 SMR 당연히 깔고 가야 되고요.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한다면 신재생, 그리고 ESS, 이러한 친구들도 관심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다시 전기가 관심 받겠네요. 다음입니다. 현대차 급등. 현대차의 시간이 온다라는 얘기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를 등에 업고 이제는 그냥 단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와중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기대감도 있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시 정의선 회장은 6조 원의 실탄을 마련하게 되고 이게 바로 지배구조 개편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딱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할 때 그때 당시 밸류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 할까요? 정의선 회장은 활짝 웃겠죠. 그 말인 즉슨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실적을 빠르게 확장시킬 확률이 높아지고 결국은 현대 로봇을 좀 많이 찍어내는 흐름이 나타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현대 로봇에 관련된 기업을 꼭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투자를 한다면 우리는 이제 정의선 회장이랑 한 배를 타는 그런 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 새만금 투자 계획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주를 계속 봐야 되는 이유가 많겠죠. 그중 하나는 새만금 투자 계획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새만금이라는 글자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새만금에 왜 투자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투자랑 아무 관련이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한다는 것 플러스 데이터 센터와 로봇 생산 설비를 만든다는 점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올해 현대차 그룹에서는 나올 소식이 많습니다. 2분기에는 SDV 로드맵이 발표되고요. 4분기에는 모셔널이 로보택시를 시작하게 된다고 하죠.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현대오토에버 급등하고 쉬다가 한 번에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슈어소프테크와 SOS의 마찬가지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겠네요. 다음입니다. 출산율 0.8명 돌파. 확실히 아이 울음소리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2년 연속 상승하며 4년 만에 0.8명을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작년 출생아 수는 전년비 1.6만 명이 증가, 총 25만 명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 언젠가는 출산율 1이라는 숫자도 회복할 수 있겠죠. 모든 게 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대통령 칭찬의 급등. 어제 생리대 뉴스를 봤었습니다. 다이소와 깨끗한 나라가 협업해서 100원 생리대가 출시된다는 이야기를 봤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깨끗한 나라, 어제는 안 오르더니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대통령의 칭찬이 있었다고 하는군요. 깨끗한 나라에 감사하다. 우리는 이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고, 주가가 뒤늦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심택, 목표 주가 올라가요. 작년에 엄청 뜨거웠던 심택, 요즘은 좀 쉬어가나 싶은데요. 다시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 왼쪽에 차트 보시면 급등 후 오른쪽으로 기어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죠. TV증권에서 심택의 목표 주가를 6.5만원으로 상향. 자, 심택 실적 성장이 엄청난 기업입니다. 작년 영업이익은 126억이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얼마라고요? 1,300억입니다. 1,300억. 무려 10배나 뛰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크게 주가가 오른 바 있었죠. 앞으로 심택이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증시는 좋으나 신불자는 100만 명. 뭔가 코스피만 보면은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경제 호황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신불자의 수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100만 명이 육박하면서 코시국대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20대 신불자도 많다고 하는데요. 무려 10만 명이나 된다고 하고, 아니 무슨 20대가 신불자가 되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는 주된 요인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슬슬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사이버 불법 도박 때문에 신불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해요. 지난번에 이제 그런 내용을 봤는데요. 요즘은 고등학생도 불법 도박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불법 도박 한번 시작하게 되면은 기르분들 아시지 않겠습니까? 주식 투자, 우리 이 도파민에 쩔여진 뇌, 그래도 우리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근거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건 도박이 아니라 투자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불법 도박 같은 경우는 100% 운으로 작용하고, 또 이제 한번 할 때 그 소요 시간이 되게 짧다 보니까 도파민 중독이 훨씬 더 심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손을 한번 잘못돼서 신불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총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